그걸 피라니아의 시간대라고 얘기합니다. 열대 지방에 네네. 있는 무시무시한, 한번 물었다 그러면 뼈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다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물고기인데요. 그 피라니아가 어떤 시간대에 입을 앙 벌리고 여러분들을 삼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대. 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의 라파 장성욱, 둥이둥이 다둥이맘 김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코로나 SOS 또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자연이 펼쳐진 시원한 느낌으로 한번 와봤어요. 박사님, 네. 저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앞치마. 앞치마를 네. 벗었습니다. 드디어 앞치마를 벗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제일 요즘 자주 많이 하는 게 자주 집에서 아이랑 있으면서 전 우아하게 입고 싶은데요.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네. 너무 화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대로 화를 내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 솟아올라오는 화를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이 자연과 화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답답한 얘기할 때 좀 시원한 데서 해야지 그래도 좀 뚫리는 느낌이 드니까요. 네. 등이 엄마는 언제 화가 많이 나나요? 화가요. 네. 우선 제가 다둥이 엄마기 때문에 네.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제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는 분명히 했는데 엄마 못 들었다 다시 해줘 이럴 때 정신이 없어요. 막 애들이 네. 어수선하게 막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네, 정신 없어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화가 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공감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특별히 화가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만사에 화가 난다. 만사. 근데 요즘 쉼이 없이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여야 되고 또 아이들 어질러 놓으면 정리해야 돼. 이게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화가 나 있는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매일 화가 나 있는 어머님들 체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네. 모든 것에 불평, 불만을 얘기한다. 이래도 불만스럽고 저래도 불평이고. 예쁜 구성이 없는 거죠.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들도 괜히 막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아이가 뭐 집 옆에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지나가면 쟤는 왜 저렇게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야? 이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팔을 다듬다가 흙이 잘 안 틀어져요. 그러면 이 판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요. 그게 이제 늘 화가 나 있다는 증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화 안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머 화나셨어요? 네. 이렇게 묻는 분들도 아니요? 네. 했는데 화가 났어. 그렇죠. 내면에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표현 안 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어머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특정한 어떤 부분에 계속적으로 화가 난다. 그럴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봐야 돼요. 뭔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싸울 때 유난히 화가 많이 난다. 뭐 또는 아이가 징징대고 울거나 또는 동생이 언니한테 뭐 어떻게 할 때 더 화가,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유난히 화가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여러분 멀리, 시간적으로 보면 멀리죠. 나의 어린 시절.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본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마음 속에서 원인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건 어릴 적 내 상처 또는 어릴 적 나의 결핍, 채워지지 못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야에만 화가 유난히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그런 게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아요. 내가 할 일은 너무 많아. 엄마는 혼자인데 아이는 여러 명인데다가 아이가 학교 갔다가 오고 그럴 때는 학교 가는 시간이 비어있으니까 엄마가 그때는 약간의 휴식도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랑 엄마랑 그냥 계속 큰 애는 월요일 날 학교 가고 작은 애는 수요일 날 학교 가고 뭐 언제나 집에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쉴 틈이 없고
지속적으로 일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쉬지 못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나죠. 바쁘고 힘드니까. 중이 엄마는 어떤 시간대에 그렇게 막 아이들이 막 어수선하고 그럴 때 하루 종일 그래도 가장 또 화가 많이 나는 시간이 네. 있지 않나요? 그런 시간이 네. 어떤 때 그런가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준비할 때. 네네. 아. 밥하고 애들 또 씻겨야 되고. 또 아빠 오시고. 네, 뭐 그런 시간. 네. 유난히 화가 많이 나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피라니아의 시간대라고 피라니아. 얘기합니다. 네. 피라니아 어디 들어본 것 같죠? 네, 저 물고기. 맞습니다. 열대 지방에 사는 네네. 물고기인데, 굉장히 그 무서운 아주 물고기여서 한 번. 이빨이. 맞아요. 이빨 아, 굉장히 세서. 잡으면 놓지 않는. 않고. 그래서 완전히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싹 잡아먹는다는 그런 물고기거든요. 그런 물고기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한 시간대에 여러분을 삼키려고 이렇게 딱 입을 벌리고 네네.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 이제 여러분마다 다 시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바쁜 시간대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한 사람이고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보통 직장맘들도 주로 저녁 시간대가 많이 그렇다고 네. 해요. 또는 아침 시간. 네.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네. 준비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저녁밥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고 네. 남편이 올 거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 건 많은데 아이들이 네네. 집중적으로 또 이제 여러 명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엄청 네. 떠들고 엄청 정리 안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피라니아의 시간대에는 미리미리 그 시간대를 예비해 두는 게 답입니다. 네. 저녁 때 콩나물 씻으면서 뭘 하면서 너무 바쁘고 또 애들 또 뭐 애들한테 미리 그 시간대 할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요 시간대에 너는 요거 해. 또는 너는 요거 엄마를 요 시간대에 좀 도와주면 좋겠어. 미리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미리 리스트를 짜서 좀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아, 좀 규모 있게.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도 사실 요럴 때는 시간표를 좀 짜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도 쉴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만들 수 있죠. 그냥 일이 항상 널려 있으면 언제 뭘 해야 될지 네.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요 시간대는 뭘 하고 정해놓으면 훨씬 수월해지는데 사실 그거 언제 그걸 다 해요. 처음에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한번 해보면 시간도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덜 피곤해져요. 덜 피곤하면 짜증도 덜 나고 네네. 화도 덜 나죠. 그래서 피라니아의 시간대는 미리 몰릴 일들을 분산시켜라.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대에 해야 할 것들을 정해줘라. 요게 여러분들이 좀 화를 덜 내면서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피라니아의 시간대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겠죠? 네, 그 계획을 짜는 거는 네. 이렇게 정신없고 바쁜데 어떻게 계획을 짜라고 얘기하지만 네. 계획을 짜야지만 그 네.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맞습니다. 포인트 네. 제가 오늘 받아가는. 그 피라니아의 시간대 공감 가시죠? 아, 네, 그럼요. 네. 물고기가 이렇게 잡으려고 애쓰죠. 그렇죠. 내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 물고기한테 확 잡혀 먹히는 네, 거고 네.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피라니아의 시간대에 그 피라니아 입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엄마가 집에서 화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 막 화를 내다 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선 애들이 눈치를 보겠죠. 이제 맞습니다. 말은 듣진 않는데 눈치는 봐요. 네. 그리고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걸 보면 엄마는 또 화가 나요. 또 화가 나요. 그 시간이 피라니아 시간대면 엄마는 더 화가 나죠. 네. 아이들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되면 네.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늘 비난받는 이야기, 늘 엄마가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이도 폭력적이고 화가 많은 아이로 자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엄마가 아빠가 맨날 화낸다면 모델링 학습이 되니까 보고 자라는 게 그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화를 내면 화도 전염이 되거든요. 나는 잘못한 거 이것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만큼 화를 냈다든지 또는 엄마는 내가 화를 내게 된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억울함도 있겠죠.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폭력적인 성향. 여러분들 너무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부모가 폭력적인 성향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 아이한테 화를 냈을 때 아이도 공격적인 성향 폭력적인 성향으로 자란다는 건 너무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건 그 외에도 우울한 아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치 보면서 주눅 들린 아이도 있고요. 뭐 사실 이거 제 책에 다 있습니다. 화잘 내는 좋은 엄마 화 잘 책에. 내는 좋은 엄마. 네, 아이에게 화를 내는데 엄마가
정당한 화를 내거나 아이가 잘못한 만큼 혼나야 될 때,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는 거 괜찮습니다.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자, 그렇지만 아이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안 내야 되는 자리인데 엄마 기분상 화를 낸다거나 또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화를 낸다거나 또는 폭력적인 언어와 물리적인 폭력을 함께 행사하는 화를 낸다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쓴다거나 욕을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에게는 완전히 정말 학대의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어요? 화를 무조건 꾹꾹 참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나는 좋은 엄마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화는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내 속에 뭐 생겨요? 화병 생기잖아요. 화병. 그렇죠. 화를 내는데 이성적이고 정당하고 그리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아이에게 내는 거예요. 결국은 화를 낸다는 표현보다는 화를 잘 표현하는 거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감정은 표현을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화를 잘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는 게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를 쉽게 잘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좋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방법을 코칭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 좋은 햇살, 여러분들에게 팍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팍 보내면서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자, 와!